안녕하세요. 초이책방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상식적 성공 법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비상식적 성공 법칙을 읽고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 저의 생각을 담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표를 종이에 적어야 하는 이유. 목표를 종이에 적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주위에서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종이에 적어야 할까요? 목표를 종이에 적어야지만 뇌의 목표를 각인시키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뜬구름 잡는 목표도 상관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를 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된다라는 목표보다는 나는 60세까지 주식 투자로 50억을 벌겠다 이런 목표가 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러한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목표들을 작성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목표는 당장 이룰 수 없는 목표일 것입니다. 당장 이룰 수 없는 목표만을 쫓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 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다고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목표를 쪼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세운 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년 후까지 해야 하는 목표, 10년 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년 후 목표, 5년 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년 후의 목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다 보면 한 달 동안 내가 해야 할 일, 일주일 안에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바로 목표를 쪼개고 오늘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목표를 뇌에 각인시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어떠한 차량이 마음에 들어 차를 사려고 마음먹은 순간 길거리에 그 차량이 평소보다 많이 보인 적 있지 않으신가요? 평상시에 별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다가도 내가 사려고 하면 많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요. 저는 이게 뇌에 각인되는 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뇌에 각인되기 전이나 후나 내가 사려고 했던 차량, 물건들의 숫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내가 이 차량, 물건을 사려고 뇌에 각인하는 순간 뇌는 그 물건을 더 잘 인지하는 것이지요. 목표를 뇌에 각인해야 목표 달성을 위한 정답을 더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작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자. 직장인이라면 매달 정해진 날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월급이 들어온 다음 카드값, 대출비, 고정비, 아이들 학원비 등등 돈이 빠져나갑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통장에 남는 돈이 없어지는 경험 다들 해본 적 있으신가요? 돈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다행이지요. 주위에 월급으로 한 달 생활비가 감당이 되지 않아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으로 생활비에 보태는 사람들 본 적 있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흐름을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돈이 남아야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기개발 등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 나가는 흐름은 매달 적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현상 유지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3년 5년 시간이 지난다고 과연 나아질까요? 월급이 조금 오른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에 세후 얼마 월급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는 세후가 아닌 카후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카드값을 납부한 후 월급이라는 뜻입니다. 카후 얼마가 진정한 월급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그만큼 우리 주위에 카드로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카드값이 많이 나간다는 뜻 아닐까요?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죠. 그 편리함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못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달에 긁은 카드값은 다음 달에 내가 갚을 테니 지금을 즐기자라고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나를 구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돈이 들어오는 흐름은 절대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월급 안에서만 해결한다면 적자가 계속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절약한다면 통장에 돈이 남는 경험도 하게 되실 겁니다. 한 달에 만원, 10만원 조금이라도 남는 돈은 졸졸 흐르던 샘물처럼 가늘고 약해 보이겠지만 그 물줄기가 커져서 큰 강물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커진 물줄기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3. 행동으로 옮기자.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자기개발, 성공, 경제적 자유 등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 목표 중에는 아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지 않으신가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와중에 틈틈이 자기개발 팟캐스트도 들었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책을 읽고 팟캐스트를 듣기 전에 저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무작정 듣고 읽기만 했으니까요.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읽고 들어도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서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1년 정도 지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도 작성하고 월급 받고 일주일이 지나면 통장이 되던 저는 카드도 없애버렸습니다. 절약이라는 것도 해보고 몇 달이 지난 저는 통장에 돈이 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종잣돈을 모으면서 투자 공부를 하였습니다. 운 좋게도 2018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2020년 코로나 때 주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공부하고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부동산 투자를 안 했더라면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모두들 지금은 위험하다고 주식을 사면 절대 안 된다고 모두가 팔던 시점에 공부한 바를 믿고 무섭지만 주식을 샀던 행동을 안 했더라면 제가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읽었던 책을 정리하고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저 또한 배우는 바가 더 많다고 생각했기에 유튜브를 시작하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공부하던 저는 콘텐츠 소비자에서 공급자가 돼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하면 돈 많이 번다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 중에 진짜로 시작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시작만 하면 상위 1%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저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말로만 이야기했느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냐, 그 차이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말로만 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그 하나를 행동으로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강다 마사노리님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 내용에 저의 생각을 조금 담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